안녕하십니까, 하경문입니다. 저희 한국경제TV는 꿈의 5,000피 천스탁 시대 특집 방송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2월의 첫 거래일에는 시장이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지금 우리는 시대의 긍정적인 변동성, 긍정적인 전환점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먼저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는 페트라 투자자 자산운용의 용한석 대표 연결해서 자세하게 시장 진단하면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발 악재, 그러니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자와 더불어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예, 물론 이제 새로운 그 의장 지명자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항상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시 지명자가 어제 시장 반응에서 보듯이 즉각적인 긴축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시각은 과거 워시 지명자가 연준에서 일했을 때 취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또 트럼프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보인 이런 금리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했던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올해도 새 연준 의장이 지명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런 시각도 있는 것도 존재할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 1년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악재에도 이제 차익 실현이 맞물려서 아마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월에 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02%, 103%가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 상황이 워낙에 하방 압력이 컸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6%, 8% 급락을 하긴 했는데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물론 이제 1월 수출 실적은 아직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AI 인프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그럴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메모리 공급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메모리 3사가 갑자기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또 큰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이 AI 투자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AI 인프라 투자, 하이퍼 스케일러에 대한 투자가 이제 AI 어떻게 보면 도입 초기인 측면에서 볼 때 당장 꺾일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러한 메모리 실적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멈출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모리 실적 강세에 힘입어서 당분간은 이 반도체주 주도주로서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소가 의무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 자사주 소각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부의 이제 작년 6월 달에 시작된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크게 차이점은 이제 작년 6월에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관련된 주가가 모두 올랐던 반면에, 앞으로는 실제로 주주 환원을 실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 자사주 소각 자체도 법안 자체에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소각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시대에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강세의 장에서는 물론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 과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럴수록 이런 테마가 아니라 실적 혹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항상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경쟁력이 있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 저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토리만 있고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조금 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